2021년 10월 1주차입니다. 10월 4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 가격은 0.28%가 상승하고 전세 가격은 0.20%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모두 0.04%가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0.28%가 상승했는데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0.34에서 0.34, 그리고 서울은 0.19에서 이번 주에도 0.19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방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 주는 0.22% 상승했고요. 즉 상승폭이 확대되었어요. 5대 광역시도 0.15에서 0.19, 8개도 0.17에서 0.24, 세종시는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2%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방이 도대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아파트를 갭 투자자들이 쓸어 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이죠. 7월 10일 대책 발표했었죠. 이 당시에 취득세를 중과했어요. 뭐 2주택을 사면 8%, 3주택을 사게 되면 12% 순수한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을 사게 되면 1% 세금 취득세를 내겠다. 이게 바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건데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겁니다. 왜 이렇게 틈새 시장을 두는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서민들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 전세 사는 사람들 정말 살기 힘들어하는 세상이 왔어요.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주택들을 법인들과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정말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보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 뭐 되겠습니까 지금? 팬데믹 사태로 말이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대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집값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정말 짜증날 정도입니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10가구 이상입니다. 즉 10채 이상을 사들인 개인과 법인이 1470명입니다. 그런데 한 법인이 말이죠. 1000개 이상을 사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개인이 수백 개 주택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투기 세력들은 정말 정부가 차단해야 돼요.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7.10 대책 이후에요. 지난해 7.10 대책 이후에 올해 8월까지 14개월 동안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요 55%나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뭐 창원시뿐만 아니라 청주, 천안, 광주, 뭐 강원도, 원주, 춘천, 경기도 안산, 김포 등 전국적으로 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지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그 동네 현지에서 살아가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주택가격이 오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렇게 갭투자, 묻지마 투자자들 했던 사람들, 개인 법인들 모두 저가 아파트 매물을 먼저 쏟아낼 것입니다. 먼저 쏟아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집값 하락기가 가속화된다면 지방발 부동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한 사람들은 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구입한 상위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나왔는데요. 법인이 8개고 개인이 2명입니다. 그런데 1위가 법인인데요. 한 법인이 주택을 1978채나 구입했습니다. 2위는 법인이 1299채, 3위는 1057채, 4위는 556채, 5위는 340채, 6위 330채.
개인은 7위가 269채입니다. 8위도 개인 265채, 9위 법인 262채, 그리고 10위도 262채를 법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법인이 말이죠. 1위가 1978채 약 2000채를 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짜리. 그래야 취득세 1% 내니까 말이죠. 취득세 중과세 안 받으려고 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투기 세력들 말이죠. 투기 세력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투기 세력들을 잡아냅니다. 그래야 서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투기 세력들 말이죠. 전수조사해가지고 합당하게 거래를 했는가, 부당이득을 취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20, 30대들이 계속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사는구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대들은 말이죠, 그 주식 같은 거, 코인 같은 거 팔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말이죠, 집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30대들이 영끌에서 주택을 추격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대들도 지금 거래 비중이 무려 6%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20대들이 주식 팔고 코인 팔고 모은 종잣돈으로 수도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투자하는 겁니다. 아마 10명 중에 7명이 말이죠, 20, 30대가 갭 투자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집값이 하락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집값 분석하겠습니다. 시도별로는 인천도 0.44% 상승, 경기 0.41%, 충북 0.35%, 충남 0.31%, 제주 0.30%, 부산 0.27, 강원 0.27, 광주 0.25, 경남 0.25는 상승했습니다. 세종은 마이너스 0.02%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가는 것은 바로 갭 투자자들 때문입니다. 소형 아파트를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공시가격 1억 미만짜리를 말이죠. 자, 수도권 0.34% 올랐습니다. 서울은 0.19% 상승, 인천 0.44% 상승, 경기 0.41%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19, 이번 주 0.19 상승폭을 유지했어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인상 및 한도 축소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되면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강북구 14개구입니다. 플러스 0.17% 상승했어요. 강북지구에서요, 노원구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0.26% 올랐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상계동 대단지와 공릉동 위주로, 마포구 0.24%는 주요 단지 신고가 거래 영향으로, 용산구 0.24%는 리모델링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정부 정책 실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동안 정부가 너무 잘못했어요. 강남 11개구입니다. 플러스 0.20% 올랐습니다. 강남 4구 중에서 강남구는 0.25%, 압구정동과 역삼동 인기단지 위주로, 서초구 0.23%는 방배동과 반포동에 있는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 0.2%는 잠실동과 장지동 위주로, 강동구 0.18%는 명일동과 고덕동 등 위주로 상승했으나 신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도 일부가 발생했다. 뭐 이런 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강남 4구 2위 지역입니다. 강서구 0.24%는 마곡지구와 가양동 위주로, 금천구 0.19%는 독산동과 시흥동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특히 말이죠, 강서구는요, 전세가가 너무 높아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90% 넘는 지역. 이렇게 전세가 높이 들어간 사람은 만약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깡통주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0.43에서 이번 주 0.44가 되었습니다. 연수구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0.64%인데 역시 교통호재지요. 그리고 연수구의 옥년동과 송도 신도시 인근 중대형 단지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요. 계양구 0.50%,
교통 및 학군 등 양호한 계산동과 귤현동 위주로, 부평구 0.44%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삼산동과 산곡동 위주로, 서구 0.41%는 가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이 되었네요. 경기도는 지난주 0.40, 이번 주 0.41 됐어요. 오산시 0.71%가 올랐다고 했는데 인근 지역 대비 저가 인식이 있는 지곡동, 그리고 양산동에 있는 준신축 위주로 올랐다고 했는데 글쎄 이거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지금 지곡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더라고요. 59제곱미터가 말이죠. 가격이 한 2, 3천씩 하락했는데 올라갔다는 게 난 도대체 이거 어떻게 조사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평택시 0.64%, 가재동과 세교동, 합정동, 중저가 위주로, 화성시 0.59%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기산동과 반월동 대단지 위주로, 의왕시 0.58%는 삼동과 왕곡동 구축 위주로, 군포시 0.54%는 송정지구와 부곡지구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고 언론에서 계속 기사 나오고 그러니까 말이죠. 젊은 층들이 말이죠. 주식 팔고 코인 팔고 종잣돈으로 그냥 소형 아파트 사들이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산은 0.27% 상승했다고 나오네요. 해운대구 0.50%, 신시가지 중소형 및 반여동 대단지 위주로, 기장구 0.49%는 개발 호재 기대감 있는 정관읍 위주로, 연제구 0.47%는 연산동과 거제동 구축 위주로, 그리고 동래구 0.31%는 낭민동과 안락동 위주로 상승했네요. 광주 0.25% 상승했어요. 광산구 0.32%는 수안지구 중저가 및 운남동 대단지 위주로, 북구 0.28%는 신용동 준신축 위주로, 서구 0.24%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풍암지구 위주로, 동구 0.22%는 산수동과 용산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충북 0.35% 상승했어요. 충주시 0.56% 상승은 교원동과 호암동, 연수동 구축 위주로, 청주시 0.32%는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저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는데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말이죠.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투자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거래 신고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거래를 샅샅이 뒤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철저하게 권리 분석을 해서 본인들이 못하니까, 국토교통부가 못하니까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전방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래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 신고하고 잔금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런 거래하고 거래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했나 안 했나 이걸 전체 그 거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서 투기 세력들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좀 이런 거 일찍이 왜 못했습니까? 이제 주택가격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얼마나 주택가격 그 전수조사해서 말이죠. 투기 세력들 잡으라고 얼마나 방송했습니까? 이제 와서 꼭 뒷북 정책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짜증나고 정말 정말 신경질 납니다. 정말 오늘따라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택가격 거래 분석, 주택가격 동향 매주 발표하고 있는데요. 나 이거 믿을 수도 없어요. 이거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조사하고 말이죠. 철저하게 한번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이죠. 도대체 집값을 말이죠. 이렇게 못 잡는 이유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 잡히지도 않고 말이죠. 도대체 언론도 믿을 수가 없고 말이죠. 짜증납니다. 오늘 좀 화풀이 좀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